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 이번 주부터 배울 내용은 타입 추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타입 추론을 알기 위해서는 타입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타입에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런 케이스가 있죠. 인티저 A라고 하게 되면 요 인티저 A에서 A는 타입을 뭐라고 부르냐면 A는 변수고 그렇죠? 일단 A는 변수라고 부르고 변수에 대한 타입은 인티저 타입이라고 부르죠.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어떠한 그 값이 있다, 어떤 값이 있다라는 소리는 그 값을 표현하는 그 값이 의미하는 값이 속한 타입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A에 예를 들어서 5를 넣었다고 그러면 A에 5가 들어간 거고 5가 있다는 소리는 A가 5를 포함하고 있다는 소리는 A가 타입이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표현한다 그러면 그러면 요 타입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B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이때 B의 타입은 뭐냐? B는 변수가 맞을 거고요. 얘에 대한 타입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B의 타입은 뭡니까? B의 타입은 int가 아니에요. B의 타입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B 타입이에요. 그런데 C++에서는 이런 구문은 지원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인티저 10자리에 BP 이런 구문은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인티저 A하고 인티저 B의 10하고 했을 때 A의 타입과 B의 타입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include를 하고 타입 인포라는 헤더 파일을 추가하게 되면 타입 정보를 출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오스트림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cout 하기를 타입 id A의 네임을 출력해 보게 되면 타입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겠죠. A의 타입이 뭔지. 그 다음 두 번째 타입에서는, 두 번째 줄에서는 B를 집어넣을 겁니다. B를 집어넣고 B의 타입이 뭐냐. 저 두 개를 결과를 출력을 해보게 되면 A, B가 서로 더 다른 타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A는 타입 이름이 인티저라고 할 수가 있는데 B는 인티저가 아니라 인티저 10까지 포함해서 이름을 정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면 A는 타입의 이름이 명확하게 인티저라는 이름 딱 떨어지는데 B라는 녀석은 실제로는 인티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복합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여기서 A는 단일한 타입이에요. 그냥 명확하게 딱 하나 떨어지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걸 그냥 어토믹 타입이라고 한다 그러면 프리미티브란 말이 맞는데 원래는 프리미티브 타입이 맞는데 얘는 B란 타입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든 타입이거든요. 이거는 컴파운드 타입이라고 불러요. 복합 타입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합 타입으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클래스죠. 클래스 우리가 이렇게 ZZ를 만들면 이 안에다가 인티저 A도 넣고 인티저 B도 넣잖아요. 이 Z라는 타입은 이름은 Z라고 불리지만 얘는 인티저 두 개가 구성하고 있는 Z가 되는 거죠. 이 Z도 한번 출력을 해보게 되면 Z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Z 타입이 도대체 뭔지.
이 타입 아이디는 변수도 넣을 수 있지만 타입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얘도 타입도 받고 변수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출력을 해보니까 얘는 이렇게 클래스 ZZ로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함수를 봅시다. 가장 간단한 뭐 이런 함수를 본다 그러면 여기서 썸이라는 녀석은 변수죠. 변수란 소리는 얘의 타입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보게 되면 썸을 한번 출력해 봅시다. 썸이 도대체 네, 그쵸. 프리미티브 컴파운드. 그래서 복합 타입 서로 조합돼서 만들어진 거냐? 배열도 조합 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배열 절대 타입하고 배열의 타입하고 배열의 요소 타입은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B 같은 경우는 인티저를 10개 가지고 있는 거지 B 자체가 인티저는 아닌 거죠. 요소가 인티저인 거죠. 그렇죠? 다음에 썸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썸도 출력을 해보게 되면 썸은 이렇게 기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썸은 리턴 타입, 그 다음에 언더바 CDECL은 그 데코레이션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부르는 콜링 컨벤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인티저에서 가로 사이에 인티저 그 아규먼트 입력 타입을 넣는 형태가 요게 요 타입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멤버 함수를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sum f라는 이름으로 해서 똑같이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만들 거예요. 요 sum f를 출력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sum f를 출력하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되려나? 프로젝트에 이렇게 되려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출력해보기 여기 한 코딩 에러일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아마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네요. 출력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멤버 함수의 타입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인티저 리턴 타입, 대괄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스콜은 그 디스 있죠. 클래스 안에 디스 방식의 콜링 컨벤션 그 룰을 따른다는 뜻이고요. 어쨌든 Z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포인터, 그 다음에 아규먼트 2개.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그 함수가 있고 함수 포인터가 있잖아요. 썸 있으면 여기 보면 썸 포인터도 가능하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다가 얘도 가능해요.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포인터도. 그런데 멤버 함수 멤버 함수 자체는 멤버 함수 포인터 타입이에요. 멤버 함수 자체는. 실제 함수가 어딘가 있는데 걔를 가리키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그 함수를, Z를 통해서, 이 ZZ를 통해서 썸을 볼 때는 이 ZZ에 몇 번째 있는 함수다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뭘 가질 수가 없냐면 멤버 함수 타입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멤버 함수 포인터 타입이 존재하는 거지 멤버 함수 타입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항상 멤버 함수는
그 offset 값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offset 값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실제 출력을 해보게 되면. 그래서 그 녀석을 그 숫자가 offset 값을 가지고 있고 실제 계를 통해서 실제 함수를 찾아가도록 내부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멤버 함수가 함수 자체를 의미할 수는 없어요. 멤버 함수는 포인터 타입이라는 거죠. 예, 예, 그쵸.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offset 포인터 타입이에요, offset. 1, 2, 3, 4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실제 메모리상의 포인터가 아니라 포인터를 찾을 수 있는 포인터예요. 1번째면 1이다 그러면 걔는 Z가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첫 번째 함수를 의미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멤버 함수는 멤버 함수 포인터로밖에 사용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용은 그래요. 정은식 씨 왔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바빠가지고 맨날 네. 밤에 기절하네요. 내일은 기절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네. 10시까지 그 컴퓨존 가면 되는 거죠? 마이컴. 마이컴이죠? 네. 11시. 네. 그 요즘에 그 머신러닝 챕터 오픈시브에 딱 들어가니까 재밌어가지고 머신러닝 책이 한번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머신러닝 책 다 보고서 하고 있거든요. 네. 번역도 빨리 해줘요. 네, 내일부터 하려고요, 번역은. 열심히 해야 돼요, 내일. 네, 계속 들어가 볼게요, 내용을. 네. 지금 우리가 처음에 했던 내용을 잠시 리뷰를 해보면 일단 인티저 A라고 했을 때 이 A에 대한 타입은 인티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인티저 B에 10 했을 때 B의 타입은 얘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렇게 인티저의 꺽쇠 10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기존의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 기존 인티저 A처럼 만든다 그러면 이런 식이 돼야 된다고 했지만 C++는 이런 코딩을 지원하지는 않아요. C샵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B죠. 여기서 B하고 A는 서로 다른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A는 인티저 타입으로 프리미티브 타입, 그냥 그 가장 원자적인 타입이죠. 밑단의 타입이고 여기 B는 인티저 A를 10개로 구성된 타입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타입이 서로 결합해서 만들면 걔는 컴파운디드 타입이라고 불러요. C++ 내에서는. 그 문서상에서는요. 그리고 실제 출력을 해보면 인티저는 그냥 인티저 타입으로 출력이 되지만 인티저 10은 이런 식으로 B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는데 얘를 출력하게 되면 그 타입은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이렇게 클래스 Z를 떠요.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는 썸을 출력해 보게 되면 타입이 뭔지 출력해보고 이런 식으로 리턴 타입하고 그 다음에 콜링 컨벤션 가로 인티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함수 포인터죠. 썸에 대한 포인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그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타입 아이디로 출력을 하잖아요. 이 출력해서 이 모양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디스콜이네요, 멤버 함수는. 예, 디스콜이죠. 저는 그 멤버 함수도 그러니까 함수 호출 계약 쓸 줄 알고 있었거든요. 디스콜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예, 여기 다 디스콜이죠. 근데 이제 스태틱 함수는 아니겠지만, 스태틱 함수가 아닌 멤버 함수는 다 디스콜이죠. 자, 그렇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 템플릿 하나 해볼까요?
이제 모양을 여기 지금 제가 보여주는 요 이유는 요 모양을 기억하라고 지금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괜히 이거를 여기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 모양을 왜냐하면 템플릿 인자 추론이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냐면 이 표현되어지는 모양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칭 그냥 문자 매칭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스펙상에 보면 뭐 대수학적인 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문자 매칭에 근간해서 그 타입 추론을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템플릿 같은 경우도 봅시다. 클래스 뭐 이렇게 됐죠. 걔도 여기다 출력하고 싶은 거죠. 스탠드 Cout에다가 타입 ID에서 여기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죠. ZT에 이렇게는 안 되겠죠. 왜냐면 ZT는 뭐가 아니냐면 타입이 아니잖아요. 템플릿이지. 그쵸? 템플릿 자체가 타입은 아니니까 타입을 만드는 자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그 순간에 얘가 타입으로 가는 거잖아요.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보면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ZT 꺽스 인티저. 멤버 함수도 한번 해봅시다. 멤버 함수도 일반 함수도 뭘 할 수 있냐면 똑같이 템플릿 함수로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보이드에 테스트에 맞다. 멤버 합수는 전부 다 디스콜이었죠? 깜빡했다. 네, 멤버 디스콜이죠. 네. 요즘에 그 64비트, 64비트라고 해야 되나? 그 멤버 함수 호출 규약이 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좀 찾아봐가지고 다시 패스트 콜이었던가 아마 그게 전부 다 짬, 그런 것도 있죠. 네, 전부 다 짬뽕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64비트는 이 테스트도 넘기려고 그러면 테스트 자체로는 못 넘길 거예요. 왜냐면 테스트 자체가 템플릿이지 함수 자체는 아니잖아요. 함수 템플릿이 함수는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넘기면 테스트도 요게 이제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출력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그래서 얘도 출력하니까 얘는 요렇게 void에 cdcl에 int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템플릿 Z를 넣는데 템플릿으로 인티저에서 인티저를 넣었는데 그건 사라져 버렸어요. 템플릿은. 그쵸? 테스트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템플릿 Z를 Z로 해서 그런가? 얘를 더블로 할게요. 더블로 해도 하면 더블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죠? 그쵸? 신기하지 않아요? 테스트는 보냈는데 Z에 더블을 채워서 보냈는데 Z 속성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멤버 함수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거 일반 함수 일단. 네, 일반 함수면 일반 함수. 지금 일반 여기서 더블이 Z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게 테스트를 출력했더니 출력은 타입 물어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타입이. 네, 일반 함수 같은 경우는 아마 저렇게 될 것 저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 그래서 여기서 어떤 특징이 발생하냐면 이런 특징이 발생해요. 플랫을 너 똑같죠? 플랫을 네. 자, 그래서 클래스는 넘겼더니 템플릿이 남아있어요. 템플릿의 정보가 남아있는데 멤버 함수에 넘겼더니 일반 함수에 넘겼더니 템플릿 인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따라서 요거 혹시 아세요? 클래스에다가 제가 뭐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템플릿이에요. 템플릿 인자인데
템플 인자에 뭐 이렇게 타입 네임 게트하게 되면 얘가 타입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타입이든지. 이 요 템플릿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템플릿을 인자로 받고 싶다 그러면, ZT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ZT를 받고 싶다 그러면, 템플레이트, 네임, Z, 클래스, T. 이런 식으로 하면 받을 수가 있죠. 요거 그대로 옮겨와서 ZT 대신 다른 이름.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얘가 ZT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소리냐면, ZT에 우리가 넘기고자 하는 ZT의 인자로 다른 템플릿을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템플릿 함수를 넘기고 싶으면 여기다 테스트 타입을 넘기고 싶으면 데클 타입 테스트를 넘기고 싶으면 얘를 코딩 어떻게 짜야 될까요? 템플릿이 아니라 템플릿 인자로 다른 템플릿이 아니라 다른 템플릿 함수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여기다가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펑션 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펑션을 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역시. 즉 템플릿 인자로 템플릿 파라메타로 뭘 지정할 수는 없냐면 멤버 함수는 템플릿 함수를 인자로 넘길 수가 없어요.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타입 아까 여기 타입 아이디 했을 때 얘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리니까 매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타입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네. 사라져 버리니까 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되는 그 인자로 넘길 수 없는 것이 지금 그 일반 타입도 넘기고 템플릿 클래스도 넘기고 넌 타입도 다 넘기는데 넘기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템플릿 함수를 못 넘겨요. 인자로. 배경은 이런 이유 때문에요. 근본적으로 이 테스트라는 이 함수 출력할 때 인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매칭해서 저 넘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테스트인지 여기서 말한 썸인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고요. 얘인지를 구분할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함수는 뭐를 받냐면 그냥 썸 같은 이 썸 자체를 받을 수 있지만 테스트 같은 템플릿 함수는 못 받는 형국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쟤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난 그래도 받고 싶어. 그래도 받고 싶어. 네. 특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다고 받아질까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세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얘를 이쪽으로 내보내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얘를 안쪽으로 넣어버리면 얘를 넘기는 거죠. 여기 있는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클래스도 감싸는 거예요. 클래스 템플릿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다시 데코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데코레이션을. 데코레이션 달아줘가지고. 예, 그거를 자동화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코딩으로. 템플릿으로 다른 템플릿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를 이제 대부분 어플라이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여튼 뭔가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테스트 자체를 못 넘기니까 테스트를 감싼 템플릿을 해주고 거기 모든 이제 밖으로 나가는 한국을 하게 되면 가능해지잖아요. 왜냐면 클래스는 받으니까. 클래스가 마치 뭐라냐면 템플릿 멤버 함수를 넘기기 위한 그 봉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를 못 넘기니까 여기 보면 요 20에서 26번째에서 28번째 있는 요 라인을 요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밖으로 튀어나가지고 요 안쪽에 있는 건 요 안으로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데 멤버 함수를 템플릿 함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템플릿 클래스를 만들어서 함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전에 장기로 씨가 얘기한 그 멤버 템플릿 함수? 템플릿 메타 함수라는 용어를 썼었죠. 이게 메타 함수죠. 그렇죠? 일반 함수는 이렇게 될 텐데 결국 넘기고 싶은 거는 이 테스트 함수를 넘기고 싶었던 건데 못 넘기니까 이렇게 포장해서 넘기는 거잖아요. 결국 함수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메타 함수라고 불러요. 이런 구조를.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서 기본적인 샘플 몇 개를 하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인티저 b의 10. 자, 이거를 이 b를 받고 싶다. 근데 b를 구성하는 거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엘리먼트 타입, 인티저 엘리먼트 타입이 인티저죠. 그다음에 걔가 몇 개 있냐?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걔를 받고 싶으면 뭐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그걸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때 템플릿에 여기 아구먼트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타입 네임 t, 엘리먼트 타입, 그쵸? 그 다음에 사이즈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필요한 건 두 개니까 이 B를 받기를 원해 테스트가. 그러면 필요한 거는 인티저하고 10으로 구성이 된 거다 이거죠. 10하고 인티저 타입으로 구성이 된 거다. 따라서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위를 t, 그 다음에 변수, 그 다음에 n 이렇게 하면 받을 수가 있게 되죠. 여기 이해가 되나요? 저게 아마 이 모던 임팩티브 10%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그냥 일반 템플릿으로 넘어가게 되면 멤버 변수가 DK가 된다고. 네, 그래서 DK가 되죠. 네, DK가 돼서 N으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여기서 DK를 막기 위해서 레퍼런스가 들어간 거예요, 일단. 레퍼런스가 들어가면 DK가 안 되죠. 그러니까 DK 안 되고 그대로 넘어갈 거고요. 요 B의 타입은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B를 출력해 보게 되면 인티저 이렇게 출력이 됐었잖아요. 이렇게 된 타입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get 해서 여기 있는 FF라 그러면 이 FF는 뭐죠? A에 대한 변수잖아요. 이 앞에까지는 뭐냐면 타입인 거고 얘는 변수인 거잖아요. 변수가. 따지고 보면 이 A를 없애도 돼요. 그쵸? 얘가 진짜 타입이었던 거고 걔에 대한 이름 FF인 거예요. 변수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 타입을 명명하기를 A라고 부른다고 우리는 그냥 이름을 주는 것 뿐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진짜 타입이에요. 얘가 진짜 타입이라고. 여기로 말하면 이 A가 없는 상태. A가 없는 이 상태와 똑같아요. 그 FF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그게 여기 들어온다고요. 위치상으로. 변수가 있으면
변수 앞에는 엘리먼트 타입, 변수 뒤에는 꺽쇠에다가 요소의 개수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배열이란 말이에요. 변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뒤에, 꺽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써준 거예요. 아까 타입 아이디로 출력했을 때 그 모습을 기억했었잖아요. 또 앞에 리턴 타입, 뒤에 요소, 개수,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인데 변수 이름의 레퍼런스니까 디케이가 안 일어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보이 테스트에다가 얘를 넘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넘어가는 순간 인티저 그 B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타입과 그 요소가 몇 개인지를 툭 계산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쓸 수 있어요? 어레인지가 나오니까 포렌지 구문을 곧바로 쓸 수 있잖아요. 어? 네, 그 SQL에서는 저거를 일반에 그 시작 포인트인가 끝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끝 포인트에서 시작 포인트를 빼서 요소의 개수를 구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 벡터도 있고 링크드 리스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걔하고 약간 다른 노선이고 지금 B의 타입의 서론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추론의 모양을 추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를 추론할 수 있느냐. B를 던지고 싶은데 B는 복합 타입이니까 엘리먼트와 요소 수 다 따라서 이렇게 써주면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서 타입은 P가 변수니까 P를 지우면 타입이 나오는 거죠. 여기 진짜 타입 모양인 거예요. 레퍼런스 타입이죠.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근데 걔를 변수 P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10% 배웠을 때 어떻게 배열에 레퍼런스 붙일까 고민하다가 인터넷 막 찾아보고 생각이 나네요. 배열에 이제 요소의 개수를 따로따로 추가된다고 그 생각을 계속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템플릿을 몰랐을 때 멤버의 요소의 개수도 같이 넘겨진다는 그런 무식한 방법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보다는 여기 훨 낫죠. 네, 이게 템플릿 쓰면 훨빼 낫죠.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바운더리를 컴파일러가 이어서 이미 안 산 상태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냥 안정되게 방문을 할 수가 있죠. 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에다가 요거를 테스트 2를 만들어 볼까?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어서 테스트 2를 하나 만들게요. 똑같아요. 근데 얘를 제가 레퍼런스를 넣을 거예요. 테스트 2에다가 뭘 넣을 수 있냐면 이렇게 남길 수가 있죠. 이니셜라이저 리스트. 이니셜라이저 리스트는 뭐 어디로 추론이 가능하냐면 그 배열이나 그 이니셜라이저 리스트로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 2, 3, 4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밑에처럼 인티저의 3. 인티의 3이 추론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얘는 R밸류고 얘는 L밸류에 대한 레퍼런스를 원하니까 안 되겠죠. 한다 그러면 여기다 컨센서스를 어디다 넣어야 되나 얘는? 컨센서스로 되려나?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컨센서스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는. 그러면 여기 넣어나? 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컨센서스 레퍼런스 R밸류로 그 레퍼런스 하나로 R밸류를 받으려고 그러면 얘가 컨센서스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네요. 컴파일 타임 때 계산 눌러주고 맞다. 네. 그랬지. 그 다음에 함수를 이제 요거 배열은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지. 그래서 아까 타입 아이디를 제가 출력한 이유가 그 모양을 보면 어떻게 짜야 될지가 나와요. 코딩을. 그렇기 때문에 타입 아이디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타입 그 모양을 출력했던 이유가. 이번엔
요거를 해봅시다. su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 뭐 A하고 인티저 B가 있어요. 이 sum이라는 함수 자체는 템플릿으로 넘길 수 있잖아요. 템플릿 함수는 못 넘겨도 그냥 글방 함수는 넘길 수 있잖아요. 얘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요 녀석이 이렇게 이거 템플릿이에요. 얘에다가 넘기길 원해요. 이렇게 이 sum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이 sum이라는 녀석은 리턴 타입 원래 출력했을 때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아까 여기에 뭐 언더바 뭐 CDCL 모양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하려고 그러면 반환 타입하고 아규먼트 타입, 반환 타입하고 아규먼트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타입 네임, 그러니까 리턴 타입, 그 다음에 타입 네임 아규먼트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썸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썸을 구성하는 타입은 리턴 타입과 아규먼트 타입으로 구성된 것이 이 썸의 타입이잖아요. 모든 함수들의 타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R 여기서 레퍼런스 얘가 함수 이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 땅땅땅땅 이렇게 하게 되면 받겠죠. 모양이 이렇게 됐다 그랬었으니까. 얘도 변수 이름이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요. 변수 이름이 들어가는 위치가 요 위치거든요. 변수 앞으로 해서 반환 타입과 콜링 컨벤션 들어가고요. 뒤쪽으로 해서 가로하고 아규먼트가 쭉 배치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모양이. 그러니까 이 모양을 따라 그대로 하면 여기서 요렇게 그 다음에 아규먼트에서 요렇게 변수 위치에서 요렇게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테스트에다가 썸을 호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썸을 호출하는 순간 테스트는 이 썸의 리턴 타입이 뭔지, 리턴 타입은 R이죠. 첫 번째 인자. 그 다음 아규먼트가 뭔지. 예를 들어서 얘를 플러스로 바꿨다. 리턴 타입을 플러스 바꿀까요? 리턴 타입을 플러스로 바꿨다.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플러스를 추정해 주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일단 오늘 배운 걸 정리하면, 템플릿의 어떤 추론, 타입을 추론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나 선언하는 과정들은 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그 타입에 대한 모양의 기초를 두고 있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형태의 설계가, 타입 아이디를 출력했을 때, 그 타입 아이디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마치 뭐처럼 하냐면, 이렇게 단순한 매칭 방법을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매칭에다가 기준을 해서 이렇게 코딩을 작성하게 되면 이 테스트처럼 모양이 원래는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인티저는 첫 번째로 나머지 아규먼트 두 번째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래스도 템플릿 클래스도 다 추론이 되는데 오직 추론이 안 되는 녀석이 한 녀석 있는 것 중에 그거는 템플릿 함수는 타입 아이디를 출력하게 되면 모양이 일반 함수하고 구분이 안 된다. 따라서 그 인자로 템플릿 함수를 그 인자로 넘기지 못한다. 템플릿 인자, 그 템플릿 파라미터로 사용하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모양에 근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그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런 거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타입 A, 그 스트럭처 A는 출력해 그러면 클래스 뭐 스트럭처 A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추론이 가능한데 이 안에 A가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A고 두 번째가 첫 번째 타입이 인티저고 두 번째 타입이 플랫이다. 즉 A가 가지고 있는 A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타입, A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타입을 추론하고 싶다. 그게 아직은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아까 출력했듯이
타입 아이디를 출력하면 얘는 단순히 뭘 출력하냐면 내부에 있는 타입 A가 있는지 타입 인티저하고 플러스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뭘 할 수 없냐면 그 인티저하고 플러스는 타입을 추론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근데 된다 그러면 한참 논의되고 있는 그 인트로스펙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스펙 중에 그게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선에서는 클래스 A를 추론할 수는 있지만 클래스 A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의 뭐 A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인티저 뭐 그런 거는 아직 안 돼요. A의 뭐 두 번째 타입이 뭐냐, 네 번째 타입이 뭐냐 이렇게는 아직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은 마칠게요. 네. 그 뭐더라? 요즘에 그 템플릿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원래 벡터의 내부에 이제 그러니까 모든 STL의 그 타입이 다 있잖아요. 뭔 타입이라고 해야 되지? 밸류 타입 뭐 그런 타입이 있잖아요. 네. 네, 사이즈 타입이 도대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이즈 타입이. 사이드 타입이요? 네, 슈퍼풀 보니까 사이즈 타입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궁금한 게 사이즈 타입이 참 모르겠어요. 사이즈 타입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걸까? 이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어, 아, 이게 이거 메타 타입, 메타 함수잖아요. 네, 메타 함수예요? 네, 메타 함수죠. 아, 그러니까 벡터 안에서 사이즈 타입 하게 되면 여기 사이즈 타입이라는 게 벡터 점 사이즈 하잖아요. 벡터 점 사이즈. 그럼 사이즈가 네, 얻어지잖아요. 네. 그 리턴되는 타입이 사이즈 언더바 타입이라는 거예요. 아, 요즘에 좀 메타 쪽에 계속 공부는 하고 있는데 참,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아까 제가 클래스 A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 안에 인티저인지 플랫인지 뭐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A만으로 얘가 인티저인지 플랫인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벡터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벡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 T 이게 뭐냐면 내부에 이게 있는 내부의 타입을 밝혀주더라고요. 가르쳐 주죠. 우리 네, 이게 그냥은 안 되잖아요. A에서 A가 가지고 있는 타입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다들. 네, 그래서 메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여기다 어,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요지 타입 여기 똑같이 해볼까? 사이즈 네. 타입 힌트. 왜 그러면 그러냐면 사이즈 타입하고 밸류 타입하고 같더라고요.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아, 플랫이 10개 있는데, 이 10개는 10개 있냐, 20개 있냐고, 음, 아까 10개 있냐, 20개 있냐고, 걔가 플랫이 스트링인지는 요소 타입인 거냐. 요소 타입하고 요소를 셀 때 개수 타입은 다르잖아요. 네, 그 스트링이 뜻이구나. 10개다. 스트링이 10개다 하면 스트링은 요소 타입인 거고, 10개는 사이즈 타입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예요. 구나. 아까 제가 벡터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벡터는 요소하고 요소의 타입과 개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개수 타입이 뭐냐 이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막 여기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이거에서 A를 얻는데 네, 여기다가 뭐 10을 더하고 싶어요. 네. 이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 A에 있는 사이즈 사이즈 타입 타입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해됐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좀 계속 보고는 있는데 참, 좀 뭐라고 할까? 그 플러스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가끔씩 이해 안 가는 거가 몇 개 있어가지고 메타 타입이 원래 그 메타라는 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응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값 공간이거든요.
네, 이 인티저를 대표하는 A 변수 A가 있는데 걔가 값을 2 갖고 있다. B가 네, 있는데 걔는 3을 갖고 있다. 2 더하기 3은 5다. 근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2 더하기 3은 5다라는 그 자체, 개념 자체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값 공간이잖아요. 값상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메타는 뭐냐면 값이 아니라 타입 공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팩터 인티저가 있어. 얘가 타입이야. 근데 걔는 사이즈 언더바 타입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어. 타입 공간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타입이 도대체 무엇인가 옛날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 참 메타는 어려워요. 근데 보는 뷰만 바꾸면 어렵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흑마법을 일종의 저는 많이 안 봐서 이게 그런가? 수학적으로 보면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야.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막 빛이 막 하면서 사람이 흡수돼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상한 나라 폴처럼. 네, 현실 세계, 그게 이제 한 세상이 뭐냐면 타입의 세상인 거고, 한 세상이 값의 세상인 거거든요. 네, 우리가 코딩을 짜면서 결과를 자꾸 만들어내는 건 실제 값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타입이라는 걸 통해서 값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메타는 오직 타입에서만 노기 때문에 우리가, 어, 1 더하기 2는 3, 뭐, 이거 1 곱하기 3은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배우는 그게 자연수에서 노는 거잖아요. 자연수에서. 자연수에서 곱해보고, 더해보고, 나눠보는 거잖아요. 근데 걔는 뭐냐면, 메타 프로그램은 값에서 더하고, 그 타입에서 더하고, 타입에서 곱하고, 타입상에서. A 타입에서 끄집어내서, 이게 아까 벡터 사이즈 언더바 타입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얘를 보면,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벡터에서 사이즈 t라는 녀석을 빼낸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라고요. 음, 벡터 인티저에서 사이즈 타입을 빼낸 거잖아요. 네, 빼냈으니까 얘는 분할 내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음, 벡터 인티저에서 사이즈를 빼왔어. 아, 그럼 마이너스네. 거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해요. 거기는 이제 나중에 메타 쪽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백에서 인티저 이렇게 만들면 이런 벡터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 또 똑같은 벡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존에 인티저만 갖고 있었는데 푸시백을 더하면 인티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메타 쪽 들어가면 그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값이 없어요. 타입 가지고만 장난을 쳐요. 타입에서 더하고 타입에서 빼고 타입끼리 프로덕션 걸고 뭐 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벡터 생각하니까 벡터도 내부 변수가 가변이었던 걸로 봤거든요. 맞나?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더라고요. 뭐 벡터 그러니까 그 메타 쪽에 벡터가 또 있어요. 아, 네, 아직 그 표준에 안 들어왔는데 네. 다음 스펙쯤에 들어올 거예요. 음, 다음 스펙을 기대해봐야죠. 컨셉이 일단 나와야 돼요. 제 기준 생각으로. 어, 그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근데 이게 재밌어요, 솔직히. 우리는 계속 값에서만 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세상이 타입에서 나거든요. 이런 게 뭐냐면 그거에 막 살면서 어느 순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순간. 풀리지 않지만. 그 네, 순간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살다가 신의 공간에 넘어가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메타예요. 막 타입을 쓰고 있는데 타입이 위에 내가 만들어지는 그 원천적인 걸 한 단계 약간 더 끌어올려 버리면 그 녀석이 메타 공간이거든요. 그들 네. 사이는 왔다 갔다 해요. 언제나 프로그래밍 할 때는 내가 신이 난 느낌으로 하죠. 마치 타입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근데 다른 언어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타입을 만드는 거는 클래스잖아요. 클래스하고,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면 네, 네, 이게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해볼게요. 간단하게.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타임nem 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클래스로 적어요. 보세요. 여기서 여긴 이 구문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요 녀석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썸이잖아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썸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요 녀석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T가 있어요. T타입이 있어요. 근데 그들 사이에서는 뭘 할 수 있냐. T타입이 더하는 게 가능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T타입이 네, 있는데, T타입은 더하기가 가능해야 돼요. 네, T가 자연수면 자연수상에서 더하게 되는 거고요. T가 행렬이면 행렬 사이에서 덧셈이라고요. 네, T가 복소수면 복소상에서 덧셈이라고요. 네. 즉, T가 뭔지는 중요치가 않아요. 더할 수 오퍼레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더하기 오퍼레이터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죠. 네. 네, 그러려 그러면 얘가 더할 수 있느냐, 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T가 돌았을 때 이 T가 더할 수 있느냐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얘가 네, 덧셈이 가능한 타입이냐. 그거는 어디에 얘기냐면 메타의 얘기거든요. 네, 그 그쵸. 타입이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컨셉도 메타에 보면 이 순간 어디로 가냐면 메타로 가고 있어요. 생각이. 아, T인데 모든 T야. 덧셈만 가능하면 돼. 이 순간이 뭐냐면 네, 그 말 자체가 T에 대한 타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거든. 순간이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있을 때 이 덧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T가 중요한 게 아니란 소리예요. 네. T는 T는 메타한테다가 맡겨버리는 거고 메타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고 네. 이 저희는 덧셈이 그 그 타입이 더하기 오퍼레이터가 지원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네, 그쵸. 네, 타입을 저, 보지 말란 소리예요. 뭐 클래스 A, B, Z 뭐 이런 이름을 외우지 말란 소리예요. 따지고 보면. 네, 그쵸. 저도 그래서 요즘에 하는 게 STL 오버로딩 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자료 구조를 정의를 하는 거를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 보니까 다 해보면 이제 다 오퍼레이터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 연산자가 지원이 돼야지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 매우 아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그걸 오퍼레이터 설계한 사람이 원래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게 이제 컨셉이거든요. 네, 뭔지 모르는데 뭔가 있는데 걔를 정의를 못 내리겠는데 이 연산에는 같지 않다, 작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그런 게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걔를 그런 연산자가 지원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프롬프트 도입을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컨셉이 들어오는 게 이제 20스펙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컨셉이란 용어가 나온 지가 한 15년 정도 넘었어요. 음, C++에서는. 그게 이제 실무화돼서 나온 게, 그게 연구된 게 한 15년 연구된 거거든요. 지금 네, 결과물이. 그래, 마지막 지금 이제 그 컨셉 라이트부터 지금 컨셉 1, 2, 3가 다 있거든요, 버전이. 근데 네, 20에 들어오는 거는 컨셉 라이트가 들어와요, 초기 버전. 네, 컨셉 2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요. 다음 버전 이미 거의 음, 거의 완성된 상태라고요. 근데 네. 계속 들어와요, 컨셉이. 그 완성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음. 저도 빨리 컨셉이 제대로 되면 좀 저는 그냥 컨셉을 도입하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에러를 좀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보다는 에라도 네, 물론, 에라 문구가 막 길게 나오니까 그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메타를 강화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네, 메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메타를. 덧셈이나 연산자 쪽으로 자꾸 무게중심을 옮기고, 타입을 보지 않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작업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예, 뭔가 요즘에 펀셔널 프로그래밍처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느낌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처럼, 그러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긴 좀 애매모호한데 마치 이제 타입은 신경 안 써도 이제
나는 오퍼레이터만 이제 주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처럼 막 프로그램 그 데이터가 막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추세가.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펑셔널도 그렇고 같은 뭐 내용이 많죠.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NDC에서 한번 봤거든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거. 진짜 그 옵션하고 STL의 옵션하고 밸류 그 버라이언티. 네, 버라이언티. 버라이어티요. 진짜 그것도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커요, 실제로는.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STL의 메타가 어떻게 그 밸류 타입이 어떻게 이제 그 막 밸류 타입을 제 스스로 만들어 보고 그러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몰래. 네, 일단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그 가상함수나 그걸 다 대체할 수가 있어요. 네. 버라이언트가. 기존에 뭐 그 여러 가지 그 뭐 가상함수 쓰고 막 이렇게 상속관계 구조 만들고 이러잖아요. 네, 타입만 가지고 그게 되니까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해주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제가 만들어봤던 게 그 어디였더라? 사실 잠시만요. 어떻게 만들었더라? 제가 가상함수를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다양성 같은 것도 또 구현하기 편하니까 뭐 다양성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짰는데 좀 편하게 좀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좀 짜고 싶은데 막 인자 타입으로만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오버로딩과 상속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또 실제로 그 가상함수나 이게 굉장히 그 기존의 그 버추얼 뭐 쓰는 그 형태가 굉장히 제약이 많은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걸 다 인터페이스에다가 다 맞추는 거잖아요. 이거네요. 최근에 만들어봤던 게 좀 이런 건데 이렇게 어, 어, 깨지네요. 저 카톡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올릴게요. 여기다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링크에 제가 아래에 제가 만든 소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컴퓨터에서는 안 깔려 있어요. 다른 거 계속 집중하는데 방해돼가지고 그냥 삭제해버렸는데 잠시만요. 설치해볼게요. 뭐. 또 솔직히 너무 요즘에 약간 요즘에 컴퓨터 하다가 작업하다 카톡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지웠거든요. 카톡을 도대체 카톡만 있으면 나는 집중을 못하는 바보야 하면서 잘 카톡만 지우셨어요. 못 가는군요. 카톡만 이제 카톡을 설치를 하면 이제 또 다시 집중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핸드폰은 잘 안 보니까 아, 핸드폰은 잘 안 보니까 애초에 이거는 지금 그 ST 펑션에서 해서 펑션으로 벡터화 시킨 거잖아요. 네, 저 이게 속여주는 거죠 타입을 펀션에다가 값을 넣을 때 멤버 변수에 펀스라고 있잖아요. 네. 얘 함수는 원래 보이드 인자도 하나도 없든 이런 식인데 이 태스크란 애가 인자 자체를 숨겨주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예, 또 어, 정말 정말 카톡을 설치하니까 카톡 소리가 들린다. 다시 한번 감싸주는구나, 이렇게. 여기요.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테스크 결국은 람다 함수화 시켜서 넣어준 네, 람다 함수화시켜서 속인 거예요. 그 어디다 집어넣으려면 벡터 펀션에다가 펀션 보이드 포인트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이게 일종의 바인드가 하는 일이잖아요. SD 바인드. 네, 그렇죠. 바인드로 하면 이제 그 바인드는 복사본이기 때문에 바인드가 이제 지역 변수잖아요. 그래서 깨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람다에다가 캡처해서 네, 넣어버리는 거군요. 그냥 넣었어요. 이걸 해보니까 없앰으로 다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함수 호출해주는 콜러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그 그만큼 함수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쓰는 입장에선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음. 테스트 버라이언트 이용하면 더 재밌어요. 네,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버라이티 다양한 여러 개의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로 모든 걸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모양새나 이런 것들을. 네, 근데 이제 마치 버라이어티는 들어간 거를 원래 타입이 그대로 그냥 유지되면서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디스패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코레이션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벡터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람다로 감쌌잖아요. 네, 이게 필요 없고 그대로 들어가지고 뽑으면 또 그대로 디스패치 돼요. 타입 레벨에서. 네. 아, 재밌긴 하더라고요. 졸업 작품 하고 있는 거. 자, 이제 내일 만납시다. 자, 이제 그만하고요. 페이스북은 삭제한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새로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시험 기간 늦지 뭐해? 하면서 저 공부하고 있어요 하면 이제 딴 거 하는군 하면서 제 걸렸고. 페북 여기 있습니다. 아, 원래 리네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 별명이 원래 그 한 10년 정도 사용한 게 리네라서 리네를 사용했는데 실수로 이름을 잘못 바꿔가지고 누가 자꾸 길가 돌아다니는데 정식 지었고. 저요. 이거 이름을 감출 수밖에 없던 게 아버지였어. 아버지가 감시하고 있어서 페북을 뭐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도대체 시험 기간에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사생활을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 불러야 되겠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지금 인터넷도 안 되는 곳에 갇혀 있어요. 막 정부에서 일한다고 뭐 이상한 거 한다고 막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이상한데 납치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일. 내일 11시에 봐요. 내일 11시에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알죠? 예. 위치는 알죠? 네, 네, 잘 찾아오세요. 야, 요한 씨도 수고하시고요. 예. 네. 금요일에 수고하셨습니다. 예.